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포스TV를 운영하고 있는 영업부의 오하나 수석 매니저라고 합니다. 요즘 공모주 시장이 상당히 열풍이고 하반기 시장도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부풀어 있는데요. 이러한 공모주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공모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셋원 자산운용에서 공모주 전략 펀드를 직접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최일구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하반기 공모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큰데 네. 올해 상반기는 SK바이오팜으로 히트됐던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 외에 하반기에 어떤 공모주들이 나올 건지 시장 전망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공모주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이 주식시장에 대비하는 시장입니다. 매년 70개에서 80개 정도 되는 회사들이 상장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개 업체가 상장을 했고, 그 중에 9개 회사가 코스피 시장에, 66개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코스닥에 많은 벤처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반기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12개 업체밖에 상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50개 이상의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할 것이고, 또 지금 많이 상장을 하고 있고 굉장히 흥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여기 더 긍정적인 거는 그 빅딜들, 규모가 5천억 내외 되는, 공모 규모가 5천억 내외 되는 큰 딜들이 중간중간에 지금 하고 있는데, SK바이오팜은 7월 2일날 상장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력 있는 가격에 49,000원의 공모가였는데, 회사가 시총 기준으로는 3조 8천억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히트를 했다고나 할까요? 개인들 청약 규모만 해도 32조 원이 들어왔고, 기관들도 80% 이상의 기관들이 긴 기간, 3개월 이상 6개월씩 있게, 락업이라고 하죠. 네네. 그게 더 팔지 않겠다고 네. 할 정도로 굉장히 흥이 됐었는데, 하반기에 좋은 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당장 있나요? 예.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라는 언택트를 대변하는 그런 그룹인데요. 네네. 카카오의 자회사 중에 최초로 상장되는 회사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게임즈. 네. 근데 이 카카오 게임즈가 9월 11일 날 상장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 예,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공모가 밴드 상단인 24,000원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대략 1조 8천억 원 정도의 밸류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 3,840억 원 정도로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그 3,840억 원을 개인 청약자라든가 기관들이 이제 배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장외에서 지금 대략 6만원에서 6만 5천원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가 만약에 24,000원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딜이죠.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딜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많이 가고요. 그래서 이 카카오 게임즈는 수요 예측, 기관들이 이틀 동안 참여해서 수요 예측을 먼저 하고 나서 개인들이 청약을 하게 되는데, 그 수요 예측 일정이 8월 26일, 27일 이틀 동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큰 딜이 앞에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모주 시장에 굉장히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어렵게. BTS 소속사. 그렇죠. 예. 월드그룹이죠. 월드그룹 BTS가 소속된 기획사인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 승인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곧 증권 신고서가 올라올 것 같고요. 그러면은 10월 초순에 아마 상장을 할 것 같은데, 공모 규모도 5천억에서 6천억 되는 큰 딜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큰 딜들이 있어서 굉장히 하반기에 기대가 됩니다. 네, 전문님 정리해 주신 바에 하반기 공모주 시장은 규모가 상당히 클 거다. 그리고 또 빅딜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그럼 전문님이 쭉 얘기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SK바이오팜은 실제로 상장이 됐는데 간단하게 어떤 종목이었는지 한번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SK바이오팜은 SK그룹의 신약 개발사이고요. 저희 나라에서 FDA, 미국 FDA의 이제 신약을 판매 승인을, 개발한 신약 판매 승인을 받은 약들이 많지 않은데, 그 약들 중에 2개가 이 회사의 약이고, 작년에 승인을 받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해서 결실을 맺은, 굉장히 역량과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3조 8천억에 상장을 했는데 사실 상장할 당시에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1년 안에 한 2배, 한 7조 정도는 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는데 네. 상장일날 거의 한 10조를 갖고 어우. 지금도 굉장히 좋은 밸류를 인정받고 있어요. 실제로 개인들이 이런 SK바이오품을 청약을 해서 받은 주식과 공모주 펀드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 차이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동일 과정을 해봐야겠잖아요. 그래서 1억 청약하신 분들이 뭐 그 공모가 49,000원 상장 후 연속 상한가 3일차 네네. 뭐까지 갔을 때 21만 4천원 정도 갔을 때 맞습니다. 뭐 수수료나 이 재세금 같은 거 안 받았을 때 네네. 개인들이 직접 청약했을 때와 네. 혹은 공모주 펀드에 그 네. S든 자산운용 펀드에 네, 네. 공모주를 받았을 때 수익률을 한번 비교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간단하게 그 개인 투자자께서 청약을 하셨을 때 네. 1억 원을 청약했을 경우에 그 개인들 청약 경쟁률이 323대 1이었기 때문에 네. 대략 1억을 청약하셨으면 12주 12주. 예, 네. 49,000원에 12주를 배정을 받으신 거고요. 3일 동안에 굉장히 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다 반영했을 때 차익이 약 198만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네. 그러면은 투자 수익률이 그냥 단순하게 누적으로 약 1.98%. 1억에서 198만 원이니까. 예, 한 네. 2%가 좀 안 되는데요. 네. 동일한 기간 동안에 1억 원, 동일한 금액을 저희가 운용하는 코스닥 벤처 펀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저희 코스닥 벤처 펀드는 전체 회사의 그 자산 대비해서 약 1%를 SK 바이오팜을 배정을 받았어요. 기관이니까 네. 많이 받았죠. 그래서 3일 동안에 이게 그 공모가 대비 4.3배 상승했으니까 펀드 수익률의 기여도는 3.37%가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펀드를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3.37%가 상승했으니까 직접 청약에 참여하시고 고생하시고 그렇게 한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그 저희 같은 공모주 펀드는 올해 50개가 상장을 하잖아요. 하반기에. 네. 계속해서 이제 상장하는 것마다 수익을 쌓아서 이렇게 수익을 누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펀드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단인 것 이게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종의 기울어지는 운동장 같아요. 공모주 네. 펀드 공모주를 받는 데는 기관 투자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네. 그 수익률 차이가 지금 1.98, 3.37 한 1% 정도 넘게 차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50개 되는 공모주를 받을수록 이게 누적돼서 차이는 누적입니다. 격차가 커질 것이다.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예. 특히 뭐, 예. 올해같이 하반기가 굉장히 공모주 시장이 잘 되고 있고 네. 기대가 크고 그리고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딜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공모주 펀드가 어떻게 뭐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부분에서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거 여쭤봤는데 일단 하반기에 상장되는 그 기업들 네. 빠르게 좀 네. 하나씩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그 우리나라 지금 상장되어 있는 3대 기획사가 SM 엔터테인먼트, YG, JYP 3개 기획사가 있는데요. 이 3개 기획사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합치면 약 859억 정도 됩니다. 예, 근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한 개 회사가 작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987억이니까 굉장히 수익력이 좋은 회사이고요. 당장 이 3개 기획사의 시가총액이 약 지금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빅히트가 상장을 하면 그거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을 것 같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아까 게임즈? 말씀드렸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증권 신고서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 공모가 밴드가 나와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에 보통 큰 딜들은 상단을 넘기진 않고요. 상단에 결정된다고 보면 24,000원의 공모가가 결정됐을 때 회사의 밸류는 약 1조 8천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장외에서 대략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거래되니까 굉장히 흥행이 잘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회사가 그동안 그 수익 모델을 잘 만들어 왔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해서도 굉장히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라는 회사가 그 다음에 카카오 자회사 중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네. 카카오 페이지는 그냥 간단하게 그 인터넷 그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서 이 카카오 페이지의 그 웹툰이나 웹소설을 네네. 보실 수 있어요. 저도 웹툰 많이 보는데 네. 근데 그 IP라고 하죠. 지적재산권. 네네. 그런 그 저작권이
웹툰이나 웹소설이 66,000편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굉장히 IP를 갖고 있는 컨텐츠 회사이고요. 그게 제일 크죠. 예, 하루에 한 현금으로 한 20억 정도씩 돈을 내고 본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이고, 이 회사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상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카카오의 두 계열사가 언택트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주식들 중에 네. 기업들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상장이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보는 기업 중에 빅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저는 네. 이것도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SK 케미칼 대주주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사실 최근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지금 이제 치료제는 나중에 치료하는 거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네네. 근데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앞서가 있는 회사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하고 옥스포드 대하고 지금 임상 3상을 가장 앞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그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지금 이제 계약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굉장히 큰 백신 공장을 갖고 있고 유휴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내년 상반기에 상장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이고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좋은 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공모주 펀드를 저희가 받았을 때 개인과의 수익률을 비교해봤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빅딜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게 새로운 자산운용에 대해서 못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알고 있기에 공모주 펀드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전문 운용사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실제로 에세돈 공모주 펀드의 운용 성과들에 대해서 한번 네네. 기존 펀드들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네네. 싶어요. 예. 그럼 먼저 저희가 처음 런칭한 2년 한 반 이상 전이죠. 2017년 12월 달에 런칭한 공모주 펀드인데요. 아, 네. 네, 이 비트플러스라는 펀드는 지금 약 1,800억 원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1,800억.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소프트 클로징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펀드는 특징이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더블 A 신용등급 이상 채권이 들어 있습니다. 환입을 하고 그럼 수익률이 있고. 좀 낮을 텐데. 그러면. 예, 그래서 그 평균 수익률이 한 1% 내외의 자산을 80%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만 할 수 있는데 공모주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익집 들어가서 받은 공모주를 팔 수만 있는 그런 보수적인 상품입니다. 보수적인 상품. 예. 현재 네. 수익률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상품은 그 목표 수익률이 절대 목표 수익률이 보수 공제 후에 연 5%입니다. 아, 5%죠. 그런데 첫 해인 2018년도에 보수 공제 후 연 6.5%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했고요. 작년에도 6% 기록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약 8.7%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빅딜이 되는 공모주들이 좀 있어서 그 영향이 좀 있었나 봐요. 그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전략 펀드만 운용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전문성도 있고 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약간 좀 차별화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같은 공모주를 받아도 우리가 수익을 잘 낸다 그런 느낌인데요. 예, 그러면 비트 플러스 한번 들어갔고요. 저희 하반기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있는 코스닥 벤처 펀드 운영하시는 거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닥 벤처펀드는 기본적으로 2018년 4월 5일 날 벤처기업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제도인데요. 네. 간단합니다.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2023년 말까지 혜택을 줍니다. 네. 이제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 가입하셔야지 받을 수 있고요. 3천만 원까지죠? 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공모주를 배정할 때 특히 코스닥에 상장하는 공모주에 대해서만 30%를 우선 배정받는 큰 혜택이 있어요. 30% 우선 배정이면 엄청 큰 혜택인데. 그렇습니다. 그 혹시 수익률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이 펀드는 사실 그 전제 조건으로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아니라 공모펀드이기 때문에 공모펀드의 특징은 금액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또 환매 수수료도 없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자산의 50%를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벤처기업 포함해서 이렇게 주식을 사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네. 가격 하락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2018년 4월에 런칭된 공모펀드들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수익 내는 데 있어서. 네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해지한다고 하죠. 해지. 위험을 회피하기 예, 예. 위해서 그 주식을 50% 사고 대신에 코스닥 시장에는 코스닥 150 지수라는 좋은 지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일단 수익률이라는 것도 제가 그건 또 궁금해서 또 질문 정말? 추가로 드릴게요. 네네. 예. 이 수익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이 첫 번째 펀드는 2018년 4월 5일 날 런칭해서 2년 4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약 800억 규모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누적 수익률이 51%를 넘었습니다. 혹시 그 연도별로 끊으면 어느 정도 되나요? 연평균 20%가 넘는다는 20%. 것 같아요. 상당히 수익이 좋은데요. 네. 아까 전에 그 주식 편입한 거에 대해서 해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공모주 펀드를 하다 보면 공모주 펀드를 받으면 수익이 난다. 이건 알겠어요. 네네. 왜냐면 이건 확률 95% 이상의 게임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그 공모주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어떤 제한 조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코스닥 주식을 50% 보유한다든가 네네. 이런 보유 자산의 평가액이 하락하면서 수익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네, 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해지한다는데 그러면 에셋엄마의 독특한 운영 전략이 어떤 건가요? 그래서 저희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 자산의 50%를 코스닥 150 지수 안에 있는 벤처기업 포함해서 이렇게 주식을 사고요. 네네. 네, 그리고 동일한 금액만큼 코스닥 150 지수 3개월 선물을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면 네. 변동성을 제로로 그러니까 수익률을 거의 제로로 맞추는 거네요. 예, 거기서는 수익률이 제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모주로만 수익을 낸다. 네, 이거- 공모주로만 나머지 수익을 내도 총 수익을 내요. 보유 자산의 가격 변동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전략인데. 그러면 혹시 그 에세돈의 그 독특한 전략이 좀 마음에 드는데 그 네. 동일 유형의 공모 코스닥 벤처 펀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익이 별로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근데 아무래도 네. 그 2018년 4월 5일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네. 하락을 네, 해왔기 네.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코스닥 150 지수도 최근 일자로 봐도 마이너스 17%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을 위험 관리하지 않고 넣었던 경우에는 다 이제 수익률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도 수익을 많이 내시고 계신다는 부분이 있군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코스닥 벤처 펀드나 비트플러스 펀드 자체가 소프트 클로징 결국 신규 자금보다는 적립식 자금이나 개인 연금 자금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하반기에 다가오는 빅딜에 대비해서 공모주 펀드 또 준비하시는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에 8월 18일 날 새로운 펀드를 런칭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2년 3개월 전에 런칭한 펀드를 지금 가입하시려면 50%가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1,000원에 시작한 걸 1,500원에 가입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기준가가 높아요. 똑같은 전략과 똑같은 운영력이 운영하는 펀드를 이번에 8월 18일 날 시작을 하니까 그거는 1,000원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카카오 게임즈라는 빅딜이 9월 11일 날 상장하니까 거기서 이제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는 맞아요. 앞두고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펀드를 가입하고 오래 버티려면 초반기에 수익이 네, 많이 바로 나세요. 수익이 나고 9월달에 수익을 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하면서 또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코스닥 벤처 펀드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객님들께 어필할 한 서너 가지 포인트 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 상품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 네. 이 코스닥 벤처 펀드는 8월 18일 날 런칭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공모 펀드이기 때문에 금액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또 만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면 환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매하셨을 때 수익이 난 상태에서 환매를 하시면은 환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펀드는 환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현금화할 수 있고 또 수익 나면 가져갈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펀드는 기본적으로 주식하고 선물하고 현금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 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세금 환매할 때 세금 발생하지 않고요. 그런 점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저희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 중에 추가를 좀 해보면 코스닥 벤처 펀드는 올해까지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부분.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게 공모주를 받기 위해서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변동성을 아예 줄인 점. 네네. 이런 점이 가장 특화된 전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지만 결국 반대로 생각해요.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간 수익률 5에서 6% 이상 올리겠다라는 좀
약간 수익을 좀 기대치를 좀 낮추고 장기간 운영하시다 보면 의외의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세금 부분도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식 부분에 대해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죠? 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에세던 자산의 공모 전략 펀드에 대해서 운영 전략, 그리고 특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객님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